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만남TV의 주만합니다. 오늘 공부할 업체는 맥도날드입니다. 배당 재투자 관점으로 한번 가지고 왔고요. 누군가 댓글에서 맥도날드 한번 다뤄달라고 해서 일단은 저도 관심 가는 기업이고 가끔 맥도날드 햄버거가 생각나고 또 꾸준하게 사 먹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날짜 2024년 8월 12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도날드의 매장은요 4만 1000개 그 이상의 레스토랑을 갖고 있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밑에 있는 이제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는 100개 넘는 국가에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은 꽤 많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일단 분석 자료, 즉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적 발표자를 봤는데 글로벌로 해서 1%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숫자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이제 미국 한 0.7%,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 오퍼레이트 마켓 전 세계적으로 이제 1.1% 빠졌고요. 그리고 디벨롭먼털 라이센스 마켓 또 1.3%. 그래서 이걸 합쳐서 평균적으로 1% 정도 빠졌다고 나오는데요. 이제 실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객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품 가격 인상과 디지털 배달 서비스 대응으로 상세를 좀 시켰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오퍼레이트 마켓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디벨롭먼트 라이센스 마켓 같은 경우는 중동이랑 중국이 감소를 하였고 라틴 아메리카, 일본으로 상세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적으로 봤을 때 전 그리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2분기가 좀 극단적으로 많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리베뉴 즉 매출은요 64억 불, 64억 9,008.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은 한 6%, 그러니까 23년 2분기 대비 좀 빠져 있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23년 대비 1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어닝퍼가 한 11%인데요. 24년, 23년, 즉 6개월 동안 보면요. 일단은 이제 매출이 126억 5,900, 123억 9,500으로 보시다시피 매출이 꽤 좋습니다. 2분기가 꽤 나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적적으로 23년 6개월치와 24년 6개월치 비교했을 때 매출도 괜찮고요. 운영 수익 56억 5,500, 56억 3,700으로 요것도 꽤 좋습니다. 당기 순이익에는 좀 빠졌습니다. 41억 그리고 39억으로 해서 한 4%인데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막 기사에서 보면 막 맥도날드 망한 것처럼 뭐 이렇게 2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 뭐 주가가 올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봤을 때는 꽤 나쁘지 않고요. 좀 이제 포인트를 좀 잡기 위해서 분기별 9,700만 달러가 좀 잡히는 게 있는데요. 맥도날드 한국 사업의 예상 매각 비연금 자산 손상 비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 판매권을 팔려고 지금 혈안이 되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그 이유는 뒤에 이제 언급돼 있고요. 분기 5,700만 달러 회사 업무 방식의 현대화와 구조조정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실적 2분기가 좀 많이 빠졌긴 했지만 누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즉 저소득층 분들이 맥도날드 많이 이용한대요. 맥도날드 매출 감소 주요 고객인 저소득층의 주머니 사정이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분석된다.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에 대한 이용객들이 줄어드니까 맥도날드는 저소득층의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 지난 6월 말부터 5달러짜리 햄버거 세트를 한 달 한시 판매인데요. 이거를 8월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뭐 기사에서는 뭐 매출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극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꽤 오랫동안 매출을 이루었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적적으로 한 3년간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맞습니다. 21년, 22년, 23년 매출을 보면요 232억, 231억, 254억 23년도에 굉장히 매출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부분은요 103억, 93억, 116억 즉 22년도에 좀 빠졌긴 합니다. 하지만은 23년도에는 그걸 극복을 해서 21년보다 훨씬 잘 나왔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75억, 61억, 84억. 네, 3년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까지 나온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24년 예상 실적 밑에 걸 위로 당겼을 때요. 126억 곱하기 2를 했을 때 253억.
그리고 영업이익을 56억 곱하기 1을 했을 때 113억, 39를 곱하기 2를 했을 때 79억.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적인 측면은 좀 빠졌지만 매출, 그러니까 수입, 영업이익 다 따졌을 때는 비슷비슷하게 올라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2분기 실적이 꽤 안 좋긴 하지만 누적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되는 예상 비용을 따졌을 때 나쁘지 않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맥도날드 비즈니스 모델, 즉 이 파운더 쿠팡 플레이에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 파운더를 통해서 좀 힌트를 잡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 기업이 공부하기 참 좋은 게 역사적으로 이런 책들도 있고요, 영화적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얼추 이 회사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맥도날드는 부동산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해리 소노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 맥도날드가 꽤 성장을 했는데요. 레이 크룩이 이 맥도날드 때문에 굉장히 돈에 대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 해리 소노본을 막 이제 만나고 나서부터 깬데요. 거기 있는 대사들입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5센트 햄버거의 1.4% 배당으로는 왕국을 건설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햄버거가 조리되는 땅을 소유해야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부지를 구매해서 그 부지를 지점에 임대를 해야 됩니다. 즉 땅을 사서 그 부지를 임대해서 임차료도 받고요. 그리고 햄버거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배당도 받고, 그래서 오직 당신에게서만 땅을 임대하는 조건, 바로 이거를 계약서에 박는 거죠. 그래서 일단 꾸준한 매출이 생깁니다. 즉 임차료와 햄버거 판매에 대한 배당으로. 그리고 사업을 확장시킬 자본금이 쌓이고요. 땅값이 오르는 거죠. 그것을 자본금을 삼아서 그 위에 더 많은 지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은 한국도 꼭 그렇지만 땅이 있으면 그 돈을 근저당 삼아서 대출을 또 땡길 수가 있고요. 대출을 땡겨서 또 다른 곳에 이제 땅을 사겠죠. 그 땅에 또 맥도날드를 또 위에 지어서 판매하고, 땅이야말로 돈이 됩니다.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임대를 취소를 하고요. 점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더 중요한 건 통제권이죠. 그래서 이 대사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사라. 그리고 땅을 통해서 임차료를 받고요. 그리고 햄버거 판매에서 이제 햄버거 판매에 대한 배당을 받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이 레이크룩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 땅에 대한 임차권을 취소를 해서 통제권을 가져오는 이 전략으로 인해서 레이크룩은 맥도날드 제국을 먹어버립니다. 꼭 그 맥도날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파운드를 보시면 얼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네 가지가 있습니다. 즉 임대료와 로열티를 받는 거, 로열티 지분이, 그리고 직영점을 통해서 다 받는 거. 즉 임대료와 로열티, 즉 빌딩을 지어주고 땅과 빌딩을 지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렌트로 로열티를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벨로퍼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그냥 로열티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열티와 지분을 통한 지분 이익을 받는 거고, 직영점을 해서 땅이든 뭐든 다 받는 건데, 그 비중을 보시면 직영점 5%, 그리고 20%, 20%, 55%뭐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US 마켓이 있고 인터내셔널 오퍼레이트 마켓, 즉 맥도날드가 직접 가맹 사업하는 IOM이 있고요. 가맹 사업 권한은 특정 기업에 맡기고 로열티만 받는 IDL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같은 경우 비중 봐서 미국이 32%, 그리고 직영삼 IOM은 25%, 로열티가 보시다시피 43%. 수익적인 측면은 로열티 부분이 좀 작습니다. 10%. 그리고 직영사업이 49%, 그리고 US 미국이 41%, 그리고 운영 수익 역시 미국이 43%, 그리고 직영사업이 44%, 그리고 로열티가 13%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맥도날드 매국에서는 좀 보셔야 되는 게, 한국 맥도날드는 진짜 맥도날드 본사인 미국 맥도날드는 한국 맥도날드 지분 100%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점 비율이 그 당시 이제 기사가 23년 9월 18일인데 399개 매장 중에 직영점 비율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도 직고용을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해마다 대규모 임차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맥도날드는 작년에만 인건비와 임차료 총 3,322억 원을 지불했는데, 사실 이거는 가맹점 체제였으면 굳이 쓰지도 않아도 될 비용을 수천억씩 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단점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걸리는데요. 맥도날드는 원매자 지분 100%를 인수를 해도 사실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지분이 100%라도 한국에서 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받게 되는데, 최초 계약 20년만을 원매자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 맥도날드에서 100% 지분 인수한다 한들 최초는 20년만 너희 영업을 할 수 있어 라는 게, 요게 조금 걸리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본사의 강한 통제도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쿠팡 플레이어에서 파운드에서도 보시면 레이크롭과 원래 갖고 있었던 맥도날드를 만들었던 창업주끼리 이 강한 통제권으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통제인데 사실 동원그룹이 이것을 인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원그룹 자체가 식자재 유통과 훈육 축육을 담당을 하는데 하지만 맥도날드 본사가 이에 대한 강한 통제를 조건 내걸면서 인수 유인 요인이 희석됐다. 즉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인수를 하더라도 맥도날드에는 통제를 받기 때문에 거기다 100%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인수를 해도 최초 20년밖에 운영을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초라는 거죠. 그리고 뭐 20년 더 말을 안 듣면 뭐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과도한 로열티입니다. 미국 본사 순매출의 5%와 신규 매장 오픈 매장당 45,000달러 이 당시 환율로 5,993만 원을 받아가는데 안타까운 거는요. 한국 법인에서 수취한 로열티가 최근 4년 동안 2,127억이었네요. 하지만 한국 맥도날드는 2,183억 원에 달하는 누적 순소시를 기록했기 때문에 요 세 개가 걸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맥도날드 입장으로는 직영보다는 이렇게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산, 장비, 즉 아시다시피 아까 봤던 것처럼 땅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랜드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건물을 짓고 뭐 하는 게 자산과 장비는 대략적으로 435억, 그러니까 410억에서 꽤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정말 풍족한데 땅과 뭐 건물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는 계속 꾸준하게 오른다. 그래서 맥도날드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장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1231, 20년도에 977, 뭐 꾸준하게 신규 매장을 오픈을 하고 있고요. 자산 관점에서 한정된 자산을 그렇게 많이 늘려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IDL, IOM, US 뭐 여러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땅을 얼만큼 인수를 할지는 이제 그렇게 뭐 비중은 안 넣지만 그래도 로열티도 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는 매장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땅도 사기도 하고 로열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늘면 늘수록 맥도날드 입장으로는 이득이다. 주주환원 정책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47년간 이제 배당을 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를 매입하고 보시다시피 8.6 빌리언, 4.7 빌리언 꾸준하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꽤 많은 빌리언 정도에 대한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보여줄 수 있고요. 매당의 그 맥도날드 배당은 3월, 6월, 9월, 11월입니다. 12월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배당은 2.49%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꾸준하게 미국 주식 배당주 관점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10년 전에만 제가 샀다. 2014년에 아무 시점에 그냥 주식을 샀어요. 근데 100% 언더인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은 주가 상승에 앉아서 100% 이상 주가 상승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많은 배당금을 주식수에서 받겠죠. 그래서 2014년도에 100불 주고 샀다고 치더라도 배당률이 5에서 6%꽤 높습니다. 그러면 뭐 더 2030년, 2040년까지 하면 배당률이 10%두 자릿수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자릿수 올라가고 그리고 주가도 그만큼 뛸 거라는 그것을 요즘 이제 공부하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곳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